안녕하십니까, 박배용입니다. 토요 칼럼인데요. 김동욱 오피니언 부장인데 역시 한국경제인데 염증 같은 나라 플라톤의 저주 피하려면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좀 아마 이렇게 좀 집중해서 저도 이제 읽어봐가지고 이해를 좀 했는데 우리나라의 요즘 정치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고 이 정치를 바라보고 거기에 따라가고 있거나 또 진단하고 있는 국민들의 시각도 조금 살펴보고 하는 그러한 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고 또 정치를 봐야 되고 정치하는 사람들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를 갖다가 정리해 주신 김동욱 오피니언 부장님께 감사드리면서 한번 읽어보죠. 플라톤의 국가에는 가장 바람직한 정체로 아리스토크라티아가 거론된다. 귀족을 뜻하는 영어 단어 아리스토크레시의 영향으로 아리스토크라티아를 귀족종으로 옮긴 탓에 원뜻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다. 원래는 최선자들의 지배, the rule of the best. 그러니까 이제 최선자들은 착한 사람이라는 뜻인지, 아니 최고의 어떤 지적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그러나 좋은 철학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아마 돼 있다는 뜻인 것 같은데, 히라버 아가토스의 최상급 표현 아리스토스와 지배하다는 의미를 지닌 크라테인에 합성하다. 혈통은 물론 능력과 품성에서 최고의 리더가 이끄는 것을 최선의 정치 체제로 봤던 것이다. 플라톤은 아리스토크라티아가 타락하면 순차적으로 과두정, 그 다음에 민주정, 참주정의 형태를 취한다고 봤다. 사치품 같은 불필요한 것을 원하는 대중의 요구가 거세지고 이런 요구를 다루는 정부 기능이 비대해지면서 훌륭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는 고름이 부풀어 오르는 듯한 염증 같은 나라로 전락한다. 플라톤에게 정치 태아의 종착역인 참주정인 말기적 질병으로 불렸다. 현대적인 원어로 재해석하면 포퓰리즘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저열한 정치체제가 힘을 얻는다고 본 것이다. 서구 정착의 첫 장을 차지한 것은 정치의 타락에 대한 경고였다. 여기서 참주정이라 한 것은 이제 저야 정확한 그 언어를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못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언뜻 이렇게 느낌은 지금 러시아나 중국 같은, 그래 북한 같은 데가 참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느낌이 갖게 됩니다. 가장 훌륭한 자가 국가를 이끌 것인가 아니면 다수가 사회의 방향을 결정할 것인가는 정치 철학의 영원한 난제였다. 가장 뛰어난 자의 리더십으로 대변되는 스파르타, 군중을 앞세운 아테네는 각각 오늘날 소수 엘리트주의와 대중민주주의의 상징이 됐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뿌리내린 현대 서구 국가에서도 외교, 안보, 산업 정책 등 중요사안은 엘리트들이 결정한다. 국정을 온전히 다수에게 맡기는 체제는 없다. 평범한 사람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모차르트나 미켈란젤로 같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없듯이,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 없듯이 국정은 범인의 집합으로 해결될 수 없는 넓은 시야와 냉철한 판단력이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정치 엘리트의 움직이면 이상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다. 새 맨발을 꾸려 오늘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도 다르지 않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별칭이 무색하게 출범 전부터 곳곳에서 파열음이 불거지겠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독식하겠다는 대세다. 관례상 원내 2당 몫이던 법사위원장 물론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원장마저 모두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는다.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변경하자며 윤석열 대통령부터 인기를 단축하라고 요구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변경하는 것은 앞으로 한번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4년 중임제를 한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헌법을 개정할 당시 대통령은 그 임기를 갖다 보장을 하는 그게 아마 그 부칙으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전자는 제1속만 챙기겠다는 탐욕을 후자는 사적인 원한을 풀겠다는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그 와중에 집권당이라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살 길 찾기만 급급하다. 정가에서는 한 사람당 25만 원씩 나눠주자는 포퓰림적 목소리만 드높고 연금개혁, 획일적 최저임금제도 개선 같은 국가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안에 대한 논의는 뒷전이다. 국회의원들이 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선량이라는 말이 아까울 정도다. 플라톤식 타락한 정치의 표본인 양 오늘날 한국 정치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근원에는 민주주의라는 결실만 선물처럼 주어진 역사도 한몫한 듯합다. 듯싶다. 한국은 독립국가를 수립하는 1948년 50선거 때부터 신분과 남녀차별을 철폐해 동등한 투표권을 보장했다. 반면 서구에서는 투표권이 처음부터 당연한 권리가 아니었다. 정착하기까지 100년 넘게 걸렸다. 저는 이 다음에 이제 서구의 그 투표권을 전부 다 보통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평등 이렇게 해갖고 준 거 시간이 걸린 걸 해서 이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꺼번에 싹 줄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이 정치인들이 이 좋은 선물을 갖다가 제대로 좀 사용하고 해가지고 그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 여성들 누구의 차이 없이 일정 이상 나이만 되면 전부 다 줬는데 이러한 멋있는 결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 멋있는 결정을 갖다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선도하고 좀 올바른 방향으로 좀 이렇게 가르치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들 열심히 공부해갖고 좋은 입법 행위를 하고 좋은 방향의 어떤 정책 결정을 하고 이렇게 된다면은 좋아지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 자꾸 이용하고 이상하게 쪽으로 갖다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건 100년씩 걸리고 이런 건 별로 저는 긍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5,000년 이렇게 역사라고 그러죠. 이때 온 국민을 같이 그 전에 몇십 년 전에 몇백 년 전에는 비록 노예제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차별이 있었지만은 한꺼번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 좋은 제도를 갖다가 잘 좀 이용하고 관리해서 아까 제가 전번에 천작하려면서 올렸는데 그 삼류정치, 사류정치 또 그러한 그냥 우리나라의 상층을 구성하고 있는 이 정치인들이나 또 법조계 인사들이 이런 평가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일상적인 우리 서민들보다는 훨씬 좀 품성이 좀 갖춰져 있고 또 일상생활 자체가 국민들한테 모범이 되는 그런 분들이 그런 자리를 좀 점하고 본인 돌아보고 그런 정도가 안 되겠다. 본인 생각에는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한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은 내놓고 거기에 맞는 자기 품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지고 사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듭 우리 김동욱 오피니언 부장님, 전에는 좋은 글을 올려놓으신 분들은 반드시 좀 읽어드리고 이렇게 참 칭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칭찬해주고 싶어요. 감사합니다.